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정입니다. 오늘 제가 한 공기업에 면접관으로 좀 일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녹음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준비해온 뉴스 보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준비해온 기사는요.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롯데그룹이죠. 20일부터 1150명 채용 일정을 시작한다. 전에도 제가 이제 롯데랑 SK 인공지능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뭐 사람이 선발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선발하는 것에 대한 이런 갭 차이를 아마 보려고 계속 실시를 할 텐데요. 일단 보면은 여러분들 그 롯데 같은 경우는 요번에 AI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예전부터 그 탈스펙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데이 면접 한 번에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하루에 쭉 진행을 해서 지원자를 선발하는 이런 그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부분이 여기에서 진행이 되는지 좀 이제 이런 기사들 통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공채에 대한 기사를 상당히 많이 내요. 그래서 여기 뭐 한겨레에서 나왔지만 사실 대부분 언론사에서 이걸 취재해서 올리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좀 찾아보면요. 어떤 신문사들은 되게 자세하게 보도를 해요. 그래서 좀 읽을 거리가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싣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일단은 전국 19개 대학에서 이제 캠리를 좀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기 특이한 거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 사실 여러분들 뭐 스토익 보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여기 뭐 그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뻔한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뭐 좀 며칠 남았는데 어떤 거 좀 위주로 준비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직무 관련된 부분을 좀 물어보시거나 이런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아시안타임즈에서 나왔어요. 아시아타임즈에서 삼성전자 등 대기업 채용문 활짝.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기사인데 괜찮은 멘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마감 일정 챙기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기업이 공채가 시작됐을 때 당연히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요. 뭐 공채 달력이라던가 뭐 공채의 명가 뭐 이런 그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특집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시작하는 날짜를 많이 챙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감 일정을 잘못 놓쳐가지고 시간을 잘못 봐서 못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뭐 오후 2시에 마감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데는 저녁 6시, 어떤 데는 11시 59분 해갖고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뭐 서버가 닫히는 이 시간도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감 일정 할 때는 시간까지 반드시 좀 챙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마감 일자를 끝에 두고 여러분들 평소에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마감 일자가 있는 날 저녁에 정신없이 막 써서 글을 퇴고도 안 해요. 일단 다 썼다는 기쁨에 그냥 제출해 놓고 나중에 이거 잘못됐네. 이 글이 이거 좀 부족하네. 이렇게 좀 후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요. 좀 미리 여유를 갖고 제출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기업에 다 지원하면 물론 좋죠. 왜냐하면 채용 이 기회를 넓히려면요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기업을 지원을 할 때 다 쓸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거는요. 반드시 내가 여기 정말 입사하고 싶다라는 회사와 여기 이름값이 있고 좀 브랜드도 있어서 일단은 안 쓰면 아까운데 이 회사 이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 쓰면 아까운데 의 회사보다는 여긴 내가 정말 가겠다라는 회사 위주로 쓰시면서 나머지 시간 안 되면 솔직히 우리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안 하고는 어떻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그런 베껴쓰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쓰시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지원을 한번 해보셔라 이런 얘기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일단 서류 합격은요 누가 어떻게 붙었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 기업을 늘리는 게 취업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최근에 아주 정치권에서 시작해서 아주 연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일단은 그 실직소득 지원과 관련한 그런 기사인데요. 나보다 연봉 높은 신입 꼴 보느니 이직 준비하는 중소재직자 해서 아시아 경제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으면서요. 이게 이제 3년간 한시적으로 이 그 실시되는 정책인데 일단은 제가 전에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진영 논리의 싸움을 떠나서 일단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 하려는 이유가 무슨 돈도 돈이지만 자기 성장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장 가능성이 보장된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뭐 특별히 취업을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자신의 미래가 여기 다녔을 때 이제 멈출 것 같고 언제든지 이런 회사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나 빨리 여기서 나오는 게 좋겠다. 뭔가 이런 느낌을 줬을 때 이게 그 퇴사로 연결되는 가장 그 딱 이 트리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성장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이 길게 공부 좀 이렇게 스터디 하셔갖고 이런 정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돈으로 해결하는 거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걸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거 한번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하다 보니까 9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도 저는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데일리에서 2009년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게. 예, 지금 요즘 조사를 받고 계시는 전 대통령께서 임금 낮추는 잡시어링 강구해야 이 한마디에 그냥 갑자기 잡시어링이라는 단어가 전국을 강타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네들 받는 연봉을 좀 쪼개서 그러니까 3천만 원 받고 있으면 500명씩 6명 쪼개라. 그러면 한 명 더 고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지금 들어도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한 2011년까지 한 2년 넘게 이거 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 왜 했냐 이거 이런 쪽으로 결국 결론이 났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과거의 이 잡쉐어링은요 선배와의 격차가 문제였어요. 왜냐면 이때 제가 이때 취업한 제 아는 후배들 얘기가 공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다 지방으로 이전해서 좀 그렇죠. 들어가 보니까 하는 일은 똑같고 똑같은 프로세스로 들어왔는데 돈이 적어요. 선배들보다 너무 적어요. 1년 차 선배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올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장담을 안 해주니까 여기서 이제 답답하다 이런 게 많았는데 요번에 이 실질소득 지원 정책 같은 경우는 반대로 후배와의 격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애가 이거 받아갖고 나보다 돈이 더 많아? 이런 또 문제를 또 야기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아마 일이 좀 어떤 게 좀 문제다 이런 거를 좀 집어내고 지원하는 거에서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기사를 제가 한번 좀 꺼내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몇 년 있다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은 조금 더 좀 더 면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뉴시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고용 안정 최우선데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방안도 고민해야 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일단 이런 기사들은 일단 길어요. 그리고 여기 전문가분들 나와서 막 얘기한 거 이렇게 기사 나오는데 다 읽어보면 결론 딱 항상 똑같아요. 답이 없구나. 예, 이렇게 항상 끝이 나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건요. 고용 안정은 누구나 추구하는 1번이에요. 왜 다 공무원 공기업 하겠어요. 고용 안정성이 높아야 본인의 미래를 걸고 보금자리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 안정성이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요. 진입장벽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일자리의 수라던가 이런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또 원활한 노동시장 하게 냅두면 또 이 일자리의 질이라던가 저희가 디센트 잡이라고 그러죠. 아주 괜찮은 직업의 수가 줄어요. 그리고 고용주가 맘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내가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떤 게 좋을 것이냐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책 수준 차원에서 고민이라면 우리 대학생,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해야 될 고민은 이런 거예요. 이름값 있고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비정규직을 가느냐 그런 회사로 가느냐 아니면 회사는 좀 들어본 적이 없고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정규직을 오퍼하는 회사를 가야 되느냐 이거 상당히 고민 많이 하는데 당장 내일 모레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요 아무리 회사가 커도 비정규직을 제한한다면 조금 작더라도 저는 정규직을 가라고 권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3년에서 5년 정도 됐을 때
이직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제가 일했던 회사도 그랬었는데 정규직으로 일한 거는 100%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3년 일했으면 3년, 그러니까 들어오면 4년 차가 돼요.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일한 건 절반으로 깎았어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3년 일하고 들어온 직원과 비정규직으로 6년 일하고 들어온 직원과 똑같은 4년 차로 시작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일할 때는 그 비정규직 2년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딱 그 정도 수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여기 기업의 크기와 차이,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셔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대기업 12% 채용 안 하거나 축소. 그래서 상반기 취업 빨간불이다. 그래서 500대 기업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 조사에서 이제 나왔다. 이 기사는 제가 몇 번 전한 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채용 안 한다 기사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예전보다 뭐 아주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반대로 또 취업이 늘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또 나오고, 이건 왔다 갔다 해요 매년.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요, 누적해서 꾸준히 줄어왔다는 걸 아무도 안 들여다보더라고요. 이게 잘 보시면은 만약에 뭐 전년도 대비 뭐 200%더 뽑는다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한 50명이에요. 오우, 전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뽑네. 전에는 뭐 한 2, 30명밖에 안 뽑았는데, 그럼 여러분들 되게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회사의 채용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 한 10년 전에는 한 200명 뽑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뭐 200% 늘렸네 해도 실질적으로는 4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이런 식의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를 보면은. 그래서 일단 과거에 비해서 계속 일자리는 꾸준히 줄어왔고요. 늘어난다, 줄어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일단은 거의 줄어들어 있는 형태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경영의 과학화, 그리고 뭐 조직 진단, 그리고 뭐 직무 전문성의 향상. 이제 기업이요, 얼마만큼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되는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걸 바탕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잉여 인력이나 아니면 뭐 예비 인력을 더 뽑아놓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 연유로 이제 좀 인원이 좀 줄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좀 계속적인 발전, 발달, 또 경영의 고급화, 경영 기법의 고급화죠.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100대 기업 평균 연봉 5,400만 원. 1위 SK이노베이션 9,3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들 9,300만 원 그러면 감이 안 오죠. 이거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연봉의 상한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요, 막 이렇게 다고 연봉 2억 3억 회사 있을 것 같죠. 연봉이요 1억 2천 넘어가면요 낼 수 있는 세금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연봉을 뭐 1억 받는 사람보다 1억 2천 받는 사람이 세금 떼고 나면 실급여가 적어지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최고가는 1억 2천을 거의 넘지 않아요. 대부분이 1억 거의 넘지 않고요. 또 최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냥 최저 시급에 뭐 1년 연봉 이렇게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대기업들이 많이 준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대기업들이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뭐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적게 주지는 않거든요. 어떤 회사는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어요. 이거는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차이가 아니고요. 그 회사가 다루고 있는 제품이 얼마짜리냐,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마진이 얼마나 높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 보시면요, 아, 급여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동차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급여 많이 주는 거고요. 제약,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약 물론 개발비 비싸겠지만 생산 단가 원가는 저희가 알기로는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매할 땐 비싸게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마진이 크고 이런 쪽에서 당연히 급여가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사에서 좀 이렇게 되게 마이너하게 다뤄진 것 같은데, 근속연수 1위 기아차 20.3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월 급여를 많이 줘도요 근속연수가 짧아요. 3년 4년 이러면요, 이거 뭐 남들 뭐 되게 한 4, 5년 일해서 벌 돈인데 나는 한 2년 일하고 잘려요. 예, 근속연수가 얼마 안 돼요. 이거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속연수랑 급여를 잘 보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기아차 급여도 좋은데 근속연수도 기니까 당연히 많은 지원자들이 요거 좀 몰리겠죠. 뭐 KT 포스코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근속연수도 잘 보세요. 어떤 회사 정말 무지 짧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픈 채팅이나 이런 걸로 왜 채용 담당자가 이렇게 질의응답해 주는 데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근속연수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실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준비해 온 기사는요, 시사타임에서 서류 탈락을 부르는 치명적 실수 1위,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 뭐 조사한 거를 사람인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셨는데 기업명 회사 관련 내용을 잘못 기재 이거 무지 많죠. 여러분들 일단 자기소개서에 사실 업계가 비슷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CU, GS 리테일, 세븐코리아 비슷하잖아요 하는 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그냥 넣을 때 자세한 부분까지 고치지 않고 에이 비슷한 편의점이니까 이러고 어느 정도 넣었다가 상대방 거를 막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읽어보거든요. 그리고 다 우리 경쟁 회사의 이름을 넣어봐서 읽어봤는데 잘 읽히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있고요. 특히 회사 이름 같은 경우는요 면접과 갖고 잘못 얘기해서 떨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면접 지도할 때 회사 이름을 엄청 외우게 해요. 정말 브레인 와시죠. 세뇌시킬 만큼 저희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무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뭐 군복 입고 찍은 사진부터 저 정말 황당한 사진 많이 봤거든요. 뭐 베개에서 이렇게 누워갖고 사진 그 얼마나 한다고 셀프로 그냥 찍어서 올리는 친구도 정말 많아요. 양복 안 입은 사진도 많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에이 거짓말 이런데 정말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제가 이렇게 검토했을 때 가장 황당했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글로써 나를 표현하는 건 진부하니까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딱 한 줄 있었거든요. 어우,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그 자소서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을 쓰실 때 치명적인 실수, 일단 회사에 관련된 그 경쟁업체의 결국 내용을 여러분들이 헷갈려 쓰시는 경우 이거를 조금 좀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지정된 제출 양식 위반 이거 상당히 많아요. 이 다른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게 일단 여기 회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워드나 한글이나 아니면은 엑셀 파일이 첨부돼 갖고 그거를 작성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글씨체라던가 형식을요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써서 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런 걸 받아보면 이렇게 지원서 한 장, 자소서 한 장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원페이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출력해서 한 번에 보기 좋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잘 보시면서 물론 지정된 제출 양식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